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뻔뻔한 가족이 있었다. 이게 조국 정경심 가족이고 조민희하고 그 남동생의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조국의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동생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너무 뻔뻔한 가족이 있었다. 어버이날에 온 가족이 법정에 서서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또 치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아주, 인간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5월 8일 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71%가 됐다. 71%가 됐다. 진짜 놀랄 정도의 결과다. 인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건데요. 좀 소프트하게 가보죠. 고고TV에 오셔가지고 부정선거를 왜 동참 않느냐 욕을 하면서 그리고 부정선거는 100% 확실하다 이런 분들은 고고TV를 안 보셔도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반박 동영상도 몇 개 찍었고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한 어, 그 투표함 보전 신청을 하는 것은 옳다. 그리고 선거 무효 소송 가는 것도 옳다. 지켜보자. 지나는 싸움이 될 건데 그 이후의 결과는 부정선거를 하고 확신하는 분들한테 처참한 결과가 있고 그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놀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게 보수를 지금 망가뜨리는 일이다. 보수 우파를 망가뜨리는 일이고 재기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들고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것이고 그런 사건도 있고 지성호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 문재인의 지지율이 71%로 폭증을 하고 있다 하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끝도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요새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고찰입니다. 고찰, 단상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그죠? 좀 쉽게 가보겠는데요. 맨날 핏대 세우면 내 인상도 더러우시더라고. 우리 그 큰애는 아들이고 지금 아직까지도 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둘째는 딸인데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호텔에 다니고 있는데 어버이날만 되면은 이 아들놈은 멍해가지고 말이지 어버이날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뭐라도 하나 사주려고 그러고 밥이라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니 내가 이렇게 건재하고 그 다음에 딸이라는 게 지금 그 비정규직 그러니까 1년마다 계약을 하는 직인데 아니 그 월급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월급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내가 간혹 가다가는 음식점에 가서 제가 일식을 좋아하거든요. 일식을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뭐 어디 가자 긴자라고 있어요. 긴자에 분당 사시는 분은 알 거예요. 거기 자주 가는데요. 친구들하고도 가고 그런데 긴자 가서 밥을 사줄 아빠한테 밥 사줄 테니까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고고TV는 니나 제대로 써라. 옷이나 제대로 좋은 거 좀 사 입어라. 그리고 몇십만 원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라. 지금 그래요. 너 나이가 그렇게 먹어가지고 나중에 결혼할 적에 나는 돈 안 되죠. 네가 알아서 해.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며칠 전부터 밥 먹자, 밥 먹자.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아유, 그 안 먹어. 그리고 그러니까 또 선물을 하나 목 마사지기가 유행한다고 또 사왔더라고. 근데 그 마사지 같은 거 하면요 몸이 연화가 돼서 오히려 안 좋습니다. 운동을 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혈이 뭉쳐 있는 거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애초에 싫어하는데 그걸 갖다가 야 반품해 난 안 써 그런 거 그래도 꾹꾹 써라 그래 안 써 가서 반품해 그 네가 자꾸 그렇게 싸구려를 변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용돈 주기는 형편도 안 되고 싫으니까 이제 내 나이가 너한테 용돈 줄 나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반품해서 네 용돈 쓰고
밥도 안 먹어 그러는데 지금 내가 이걸 찍는 시간이 오후 12시 좀 넘었는데요. 아, 자꾸 예약한다고 오라고, 어디서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가자 이러는데, 부담스럽죠. 참고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어린이날을 챙겼어요, 어린이날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린이날 이제 안 챙긴다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같아.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왜 어린이날 안 챙겨주냐고. 왜 어린이날 안 챙겨주냐고. 선물 안 사주고 옷 안 사주냐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이게 고고TV가 60% 이상이 중장년층이에요. 지금 시청자를 분석해 보면은 20대, 30대가 한 5% 되고, 그 다음에 35세에서 45세까지가 한 10% 정도 돼요. 이거 보니까. 그 다음 55세에서 65세까지가 한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 고고TV 시청자분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버이날 같은데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서 저도 은퇴를 했으니까 부모된 입장으로서 크게 돈벌이도 없고 그죠? 크게 뭐 얘가 뭐 삼성이라도 다닌다거나 연봉이 뭐 6, 7천만 원 되면은 야 인마 너 돈 많이 받으니까 돈 좀 가져와 봐. 나 밥도 좀 사주고 아빠하고 술이나 한잔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이게 전문 요새 애들이 보면은 대부분들이 계약직으로 사는 애들이 많죠.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항상 볼지가 짠합니다. 짠해요.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짠해요. 그래 격려를 해주려고 그래도 요새 애들이 우리가 살 때하고 사다리가 많이 끊어졌어요. 1년만 되면은 특히 유통업이나 호텔업 이런 그런 데 보면은 1년만 되면 애들을 자르려 그래요. 그 퇴직금 한 200만 원, 300만 원 안 주려고. 그래서 지금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젊은 애들이. 근데 왜 이런 애들이 요번에 미래통합당을 안 찍었고 미래통합당을 안 찍고 민주당을 찍었을까 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족은 다 미래통합당을 찍었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니까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자식들한테 카네이션을 받았는지, 용돈을 받으셨는지, 또는 뭐, 선물을 받으셨는지, 외식을 하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새 애들이 참 힘들어요. 참 힘들고, 여기서 튀어나온 게 작년 내내 올해까지 나온 게 조국이 가족 사건이다. 조국 가족 사건이다. 그죠? 지금 50대, 60대들이 조국이와 같은 자식을 두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도 조국의 사기성, 조국인의 인생 자체가 사기예요. 조국인 인생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가 사기예요. 이게 법적으로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60여승상을 살았고, 그죠?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주위를 갖다가 인적교류를 하면서 다 살았죠. 그죠? 친소관계도 있고 주위 사는 걸 보고 우리도 살았고. 근데 그거를 보면은 모든 정황 증거가 이 조국과 조국의 가족의 삶은 사기성이었다. 그것도 양아치적 삶을 살았다. 국가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고 그죠? 국민을 속이고 자기들이 특권의식의 카르텔을 형성했다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치부죠. 586 주사파의 치부다. 근데 이런 것이 밝혀졌는데도 국민은 미래통합당을 심판했다. 민주당을 심판하지 않았다. 문재인을 심판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이가 71%의 3년 차에 내일 모레 특별 기자회견 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돌아버려요. 고고TV는. 보기도 싫은데 문재인 보기도 싫은데 지금 전부 다 가짜인데 솔직히 말해서 실생활로 들어가도 그렇고 계획적으로 봐도 지금 문재인과 조국이는 다 가짜인데 왜 국민들이 이러고 있을까? 왜 10월 3일, 10월 9일 날 그 튀어나왔던 그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을 버렸을까? 아주 처참합니다, 저는. 오늘 그 조국이가 오늘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게 몇 년이 간다고? 죄명이 12개,
몇 년이 가는데 이 지긋지긋한 거를 계속 언론에서는 인간사 근본을 흔드는 거니까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이고 사기적인 행태의 가족을 다루는 거니까 이거는 역대급으로 희대의 사기 사건이니까 인생 자체가 사기다. 언론에서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보면서 볼수록 또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받고 지치고 왜 저걸 하나 단죄를 못 지키는가 하는 게 국민들의 원성이에요. 진보 개혁주의자들부터 보수 프레임까지 긁고 오면은 아주 지긋지긋해요. 괜히 유튜브 시작했어. 약속은 한 거 있으니까 문재인을 칠 때까지는 해야 되겠고 조국이 오늘 출두하면서 너무 당당하고 너무 뻔뻔하다. 너무 당당하고 너무 뻔뻔하고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반질반질하다. 법으로 재단하기 전에 모든 정황 증거가 지금 재판이 정경심 재판은 일어나고 있고 조민희의 거짓말과 분가 하던 것도 다 사기라는 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황으로 이걸 갖다가 애들이 법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무죄라는 걸 밝히고 들어간다.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국민은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정권을 쳤어야 되는데 요번에 못 쳤다. 21개월 후에 못 치면은 이 형평무인지경의 정권과 조국이란 인간은 재개해가지고 2027년까지 간다. 최소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돼요. 보수란 사람들은. 조국이가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방 수사로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조국 수호대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한테 말하는 것이다. 아주 지긋지긋해요. 이게 말 출사표를 던지는 것 같아. 계선 장군처럼 나타나가지고 고고TV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이런 방송도 하나 있다 하고는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여기 와가지고 계속 부정선거 100% 맞아요. 왜 부정선거를 갖다가 인정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자, 그리고 오늘 놀랄만한 갤럽 조사가 또 나오죠. 그죠?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71%다. 긍정평가가 71%로 저번 주보다 7%나 상승을 했다. 일주일 동안 벌어진 게 뭐가 있어요? 문재인이 잘한 거 없죠? 그죠? 지난 일주일 동안. 근데 뭐가 벌어졌어요? 사칭 돈벌이 엠벌이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정선거를 갖다가 치고 빠지고 계속 몰고 가고 있고 그게 네이버 댓글에 달리고 그러니까 태영호 지성호의 99% 확신한다 김정은은 되졌다는 거 그죠? 거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강변을 해대고 그죠? 버리고 있다. 이거 미래통합당 5% 3%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반성 없는 계획은 없다. 부정평가는 21%야. 같은 기간 대비 5%나 하락해. 이게 뭐야? 긍정평가가 4배 가까이 돼. 4배, 3.5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어? 이때까지 건국 이래. 여론조사는 이래. 어느 대통령의 3년 차에 이런 긍정평가 71%가 나와. 세계적으로 드문 거죠. 이걸 갖다가도 아직까지도 여론이 왜곡됐다 그러는 분들도 많으시죠. 여론이 어느 정도 왜곡된 건 맞아요. 그러나 추세적으로 이렇게 변한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요번에 4.15 총선에서 확실하게 보여줬다. 아주 기분이 더러워요.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은. 진보층의 91%는 문재인을 지지했고 중도층의 70%가 또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까지가 대구 경북도 며칠 전에도 나왔어요. 리얼미터에서도. 대구 경북도 문재인 지지율이 훨씬 높다. 대구 경북도. 이건 말도 안 가. 이 정도면은 보수가 얼마나 지금 꼴통짓을 하고 있는지 수국 꼴통짓을 하고 있는지. 그럼 무당층에서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무당층에서는.
보수층에서도 자칭 보수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도 보수층에서도 문재인의 긍정 지지율이 46%고 부정 지지율이 44%로서 긍정 지지율이 2%나 높다. 그럼 보수는 왜 안 바뀌는가? 부정선거라는 음모를 계속 들고 나오고 그건 거기서만 노르면 되는데 그 사기 우파 유튜브에서만 노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네이버 댓글 들어가고 일반 신문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댓글로 싸질러 된다.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바뀌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는 보호해야 되겠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저 부정선거 프레임을 벗어나자. 이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은 46%다. 근데 통합당 지지율은 17%뿐이 안 된다. 민주당 지지율이 3%는 3배나 높다.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물론 이게 지금 보수층이나 4.15 총선에 절망을 한 보수 우파층에서는 이것도 역시 여론조사 질문에 응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추세는 봐야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 보수층이 이렇게 살 것인가?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저도 어버이고, 그죠? 여러분도 어버이신데, 보수의 가치는 엄마 같은 마음이고 아버지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 보수의 가치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자식을 위해서 살고, 그죠?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자식을 잘 먹고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살았다. 근데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부모가 우리한테 뭐를 해주려고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아무리 아주 뭐 대성공한 거 말고 웬만큼 성공했으면 애잔하다. 부모라는 것은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보살펴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게 부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보수의 마음이다. 진보랑 다르다. 근데 보수가 3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상대편에 대한 정오와 저쪽의 진보 애들하고 좌파 애들 똑같이 정오를 퍼붓고 욕설을 퍼붓고 깽판을 치고 이랬다. 가짜 뉴스를 제내고 같이 남발을 시켰다. 그럼 누가 국민들이 보수를 갖다가 부모의 마음으로 보수를 생각할 적에 국민들이 우리 부모 같아, 우리 조국 같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야 하고 생각을 했겠는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보수라는 것은 항상 남을 위하여 배려를 했다. 우리가 잘못하면 창피함을 알았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 그랬었다. 근데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과정이 지금 10년의 생산이 됐다. 강짜를 부리고 욕설을 퍼붓고 보수의 지금 60대 후반 이후부터 안 된다. 이 60대 후반 이후에 이 보수라는 사람이 삼식이같이 밥만 먹고 나라에서 돈도 받으면서 욕을 하고 욕설을 해들고 저주스러운 말을 갖다 쏟아붓고 있다. 그럼 누가 따라오는 세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가 60대 후반 이후에 보수를 갖다 존경을 할 것이고 인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온 거예요. 요번에.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모두 어버이시죠. 대부분이. 그리고 어버이 아니신 분들도 20대, 30대도 있으시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들한테 배려를 주자. 그게 보수가 살 길이다. 보수의 가치를 찾자 하고 어버이날 특집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이여명이었습니다.